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화상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제 과목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예, 저는 박종선이고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이제 평생교육 실습 과목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 평생교육 실습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고 나면 기말에 이제 실습 평가회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습 평가회도 이곳에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때도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평가회는 반드시 참석을 이제 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 평생교육 실습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서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평생교육 전반에 관련해서 그 관여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평생교육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평생교육 기관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1인이 이제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원부터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평생교육 기관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교육사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보면 어떤 기관은 여기 나오는 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는 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평가하고 또 교육생 관리까지 다 하는 이제 그 전반적인 것, 그거 외에 또 이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은 그 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만을 또 담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평생교육사들이 하는 일이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이제 이런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이제 교육을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제 통합해서 하는 이제 블렌디드 과정 같은 경우를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나서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좁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생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행정적인 것, 또 혹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뭐 이제 그 홍보, 마케팅, 뭐 이제 이런 이제 포괄적인 또 업무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생교육 그 교육사가 하는 이제 직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 및 분석하는 것. 근데 이 조사 및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혹은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쟁 기관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 경쟁하고 있는 유사한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무슨 과정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주로 교육 대상이 누군지, 먼저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하고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사 분석 업무가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1년 전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무슨 과정을 운영을 할 건지, 또 구체적으로 특정 교과 과정에 들어가서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뭐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반적인 계획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뭐 평생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을 이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떤 과정은 어떤 분이 유명한지, 어떤 분이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또 평생교육사들 간의 네트워킹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네트워킹도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다 그러면, 예, 일산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청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부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서로 협력하고 하는 활동들을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실제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운영을 해야 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뭐
기획, 개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뭐 직접 참여해서 어떤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뭐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개발은 또 개발 전문가들이 하는 이제 이런 또 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및 지원은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 운영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행정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있겠고, 또 교수 학습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예컨대 평생교육원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좀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반대로 강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획이 되고 뭐 또 이제 교육 방법으로서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에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수 학습에 대한 거, 그리고 변화 촉진, 평생 교육사들의 자체적인 어떤 직무 능력 개발,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또 이수한다거나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어떤 변화 관리, 결국은 변화 촉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어떤 교육 과정들이 더 필요한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것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이제 좀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측면들, 혹은 평생 교육사들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늘 이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뭐 이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상담 컨설팅은 당연히 이제 교육생들에 대한 것. 그래서 실제 교육생들이 불편을 느낀 점은 없는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혹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진로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뭔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실제 이제 교육적인 맥락에서 어떤 이제 뭐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역량들, 이런 게 이제 또 평생 교육사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평가 및 보고는 특정 교과 과정에 대해서 수업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몇 명이 이수했고 몇 명이 예컨대 그 과정을 잘 완료했는지, 혹은 또 몇 명이 등록은 했지만 수강을 못했는지, 열심히 본인은 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이수를 못했는지, 아니면 수강만 신청을 하고 실제 참여를 못해서 뭐 그렇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현재 뭐 그 어떤 특정 기간, 예컨대 뭐 이제 분기별이라든지 혹은 반기 혹은 뭐 1년별로, 그러니까 연차별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평가하고 보고하는 뭐 이런 일도 있겠고, 뭐 행정하고 경영하는 이제 그 기관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 평생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볼 수도 있겠고, 또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직무 수행자의 맥락에서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대상으로 이런 역할들을 또 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기관에 따라서는 평생교육 기관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제 역할 중에 뭐 특정 부분만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걸 다 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그 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제 평생교육 그 기관들을 보면 평생학습 전담 기구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모든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아래 이제 시도, 그다음에 시군, 읍면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지자체 그 단위로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이제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의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역별로 지금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로 이제 국가나 그 지자체에서 공공 차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들이고, 평생교육 시설이 이제 주로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곳들일 텐데, 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도 일반 장애인들이 있고 또 그 중증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이제 신문사라든지 언론기관에서 이제 부설로 만든 평생교육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대학,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설 원격 평생교육원이 또 따로 있듯이 이제 이런 대학 부설이라든지 학교 형태, 뭐 또 요즘은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과거에는 평생교육원들이 그 뭐죠? 저기 그 시민단체 뭐 이런 곳들이 아니고 그 지금 명칭이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기관들 보면 이제 뭐 어떤 정치 그런 모임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단법인의 형태, 예, 사단법인 부설로 굉장히 많이 그 평생교육원들이 그 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어느 분야나 사단법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인가받는 건 쉽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단체 부설로 많이 아니면 이제 이런 언론기관 부설로 많이 또 평생교육원들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각각 어떤 기업이나 이런 사업장들에서 또 부설로 이제 어느 기업 부설 연수원 혹은 뭐 이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초중등 대학 부설이라든지 사내대학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개발원 주로 연수원들이죠. 그래서 예, 연수원들이 이제 이런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자체별로 보면 여기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기존에 이제 청소년 수련원인데 요즘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평생교육사들이 또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도서관, 박물관, 뭐 미술관, 과학관 그리고 이제 그 직업훈련하고 있는 직업훈련 기관들, 네, 사회복지시설도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데들 거기에서도 이제 평생교육사들을 두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기관을 이제 검색을 하실 때 그런 이제 기관들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그 평생교육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평생교육사들이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주로 1급 평생교육사도 포함해서 이제 5명 이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이제 1명 이상. 그리고 시군구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정규 직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곳은 예, 2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급이 1명이 있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20명 미만의 이제 규모의 시군구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주로 1명 이상만 예, 평생교육사를 근무를 이제 시키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시군구에 보면 평생학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평생교육을 담당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대반 이제 다 평생교육 시설들이죠. 여기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평생교육 기관들일 텐데 거기에는 모두 다 평생교육사가 기본적으로 1명 이상은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직이 이제 좀 이제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아예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보면. 예. 자,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을 원하는 이제 그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에 나가서 과연 그 기관에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또 일부는 경험을 하고 네, 그래서 그 평생교육기관에서 이제 실제로 예,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운영 과정,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예,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생교육사로서 혹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으로서 일을 하기에 본인이 적절한지 아니면 그 부적합한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평생교육사 실습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실습을 이제 하는 목적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분야의 일들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인 거죠. 이제 실제 현장을 이제 알아보는 것도 있고 거기에 본인이 이런 이제 그 일을 할 때 어떤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그 실습기관 내부에 이제 어떤 구성원들 간의 이제 역동성,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한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이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이제 평생교육 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또 체크도 해볼 수 있겠고, 또 본인이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한 그런 뭐 세부적인 이제 목표 하에서 많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평생교육 실습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16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실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그리고 이제 물론 점심시간은 이제 제외를 하고 8시간씩 해서 이제 일주에 40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급하다고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실습을 하셔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 한 주에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습을 하신다라면 그렇게 해서 이제 4주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또 잡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주중에 주간에 이렇게 실습하는 경우는 많아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야간에 혹은 주말에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주 5회 하루 8시간 이게 이제 그 기준이고 그런데 이제 야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할 경우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은 아마 실습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그 받아들일 때 본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곳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실습생 때문에 자기들이 따로 또 이제 그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을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주말이나 혹은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곳. 네. 그래서 주중 주말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은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만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되지 않고 어쨌든 실습을 한다라면 하는 날은 3시간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건 이제 야간에 할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보통 이제 일주일에 야간에 4시간씩 2번을 하고, 그럼 8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해서 8시간에서 16시간을 하고, 10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 해서 16시간에서 10주를 또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평일 오후 4시간 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춰서 실습은 아마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습 기관을 이제 잘 물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 공휴일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그 양식 중에 공휴일 실습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습하실 때 뭐 점심이나 저녁 이런 식사 시간을 일단 시간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것도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습 기간은 아무튼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인가를 받은 곳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학교 측에서도 확인을 이제 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굉장히 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그 지정받은 기관들 혹은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세부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기간을 체크하실 때 이제 참조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생교육 전담 기구,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해교육 주로 이제 어르신들 한글 깨우치는 교육이거든요. 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센터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시도 문해교육센터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평생교육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이제 평생학습 그 부서들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평생교육 뭐 단과대학이라든지 일반 대학에서도 또 이제 이런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찾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평생교육 시설들 보면 이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사내대학 이런 이제 기업체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대학의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들 그런 대형 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뭐 YMCA, YWCA 해서 이제 여러 그 시민 사회 단체에서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뭐 신문사라든지 이런 그 곳을 인가를 하고 거기에 부설로 또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업체 연수원들, 뭐 직업훈련기관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생교육 기관을 이제 그 선택을 하실 때 참조하셔서 그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뭐 기관, 주민자치기관부터 해서 쭉 있는데 주민자치기관 같은 경우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평생교육사가 거기에 상주를 또 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복지기관이나 뭐 주민자치기관 이런 곳을 그 선택을 하실 때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그 직업훈련 기관들, 뭐 사회 시민 단체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1차적으로는 우리 그 대학의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 보시면 평생교육 자격증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여러분 그 선배들이 실습을 해놓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주말이나 뭐 그 오후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학생들이 실습을 한 경우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거주하고 있는 근처나 혹은 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 근처를 좀 찾아보시고 가까운 데를 좀 그 선택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좀 그 열심히들 다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의하면 이제 쉽게 또 이게 그잘그 응해주는 그런 기관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먼저 1차적으로는 글로벌 자격관리센터 안에 있는 그 평생교육 시설들을 이제 검색을 하셔서 그 체크를 좀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기관들이 다 좀 너무 멀거나 예를 들면 적합하지가 기간이 교육기관 일정이 달라서 힘들다고 하면 이제 다른 곳들을 검색을 하실 때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서도 또 여러 기관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뭐 시민사회단체 뭐 해가지고 쭉 그런 이제 그 기관들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습을 하실 기관을 그 체크하실 때 1차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평생교육사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실습을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생교육사가 있는지 있을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1급은 뭐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다 2급일 거예요. 근데 이 2급은 2년 이상 이제 경험이 있는 2급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경험이 1년밖에 안 돼, 경력이 1년밖에 안 되면 거기서는 실습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2급일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 3급은 3년 이상인데 여러분들도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2급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교육 그 실습기관,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사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2급 이상, 2급인데 2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되는 사람이 이제 실습 지도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도교사가 될 수 있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인지 그냥 계약직으로 뭐 예를 들면 몇 달 일을 하는 분인지,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하셔야 돼서 이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가 그 실습 지도자, 실습 지도교사 한 사람당 5명까지 동시에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습하는 기간 동안 5명이 넘어가는 그 실습생들을 지도를 하는 거는 이제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실습 기간이 뭐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 하다 보면 그거는 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면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습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10명이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급 2년 이상, 그 다음에 5명 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상시 근무자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실습 기간 동안에 그 한 번은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 저 지방이든 서울이든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 저하고 이제 일정을 좀 협의를 하셔서 제가 이제 방문을 드릴 거고, 아마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제가 아마 연락을 드려서 실습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뭐 무단 이탈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습 일지 항상 뭐 휴대하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부분 실습 일지를 다 그 타이핑을 하니까,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서 이제 그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 거기에 아마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출력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실습 일지를 이제 항상 여러분 그 실습하는 곳에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시면서 뭐 기관을 바꾼다거나 기간 일정이 변경이 된다거나 혹은 실습 지도자가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에 뭐 이제 뭐 몇 시간을 바꿔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하고 먼저 협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행이 되면 모든 문제는 실습 지도교사랑 협의를 먼저 하시고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뭔가 변경이 됐을 때 학교 측에다가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사전에 저랑 뭐 협의해서 일정을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습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 기관에 나가서 그 일정 동안은 그 실습 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 실습 지도교사하고 다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 뭐 정년기 학생들처럼 나이가 어리진 않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이제 뭐 실습하는 과정에서의 일들은 실습 지도 교사랑 협의하시고 또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다 결정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다가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뭐 일정을 하루 이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지도교사하고 협의하시고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또 실습을 하루 이틀 더 하신다거나 이러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정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지도교사 한 사람당 5명까지 그 동일 기간 내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6명 이상 하는 경우 안 되고, 그다음에 실습 기관도 한 곳에서 해야지 뭐 같은 그 한 곳에서 뭐 열을 하고 한 곳에서 열을 하고 이런 건 절대 인정이 안 된다는 거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하는 이런 경우도 아니고 봉사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국 소재 기관도 실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다 국내 기관이어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그 평생교육사 외에 다른 자격 취득,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복지사, 예, 그 실습을 이제 같은 기간, 이렇게 일정 내에 만약에 원하신다라면,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평생교육 실습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뭐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60시간씩을 이제 하신다라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는 안 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실습을 한 달 끝내놓고 그 다음 달에 평생교육사 실습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굳이 같은 기간 동안 산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하고는 중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라면 본인이 관리를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리 실습 당연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습 기간이나 일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실습 기관하고 협의하는 대로 일단 진행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그 방학 때는 지금 실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6월에서는 8월까지는 이제 실습은 하지 않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실습 기관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수강 신청을 또 해야 9월부터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습지 뭐 이탈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그 무단 변경한 경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단 변경하면 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직기관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가능한 경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나 다른 지점에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이제 이런 기관들은 만약에 홈플러스에 근무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사내 교육팀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실습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면 이제 다른 지점에 가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지점에 가서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제 팀이 다른 경우라면, 교육팀이 아닌 경우면 다른 지점에 가서 실습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직기관은 에서 하는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족 친지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실습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하라고 안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실습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 좀 미비하거나 좀 의심스러운 경우 뭐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 뭐 이런 변조하는 거, 복제한 경우, 예, 이런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신 거 그냥 쓰시면 되니까, 예, 그 다음 뭐 일에 준하는 행위 뭐 이런 건데, 뭐 아마 뭐 특별히 아마 여기에 그 재직기관이나 이런 경우만 혹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라면 체크를 하시는 거 말고는 특별히 뭐 그 고려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적발되면 실습이 적발되면 실습 학점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습 학점이 인정이 안 되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실습을 하시거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이제 참석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하시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교육사 2급을 이제 취득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습 과목 수강 학기를 이제 다음 학기에 지금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4과목 그 필수 과목은 다 이수가 된 학생들이어야 되는 거죠. 이번 학기까지.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신입학 1학년으로 입학하신 경우는 먼저 그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실습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3학년으로 혹은 2학년으로 편입하신 경우는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 과목 4개 과목, 예, 필수 과목을 이제 이수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이 필수 과목 안 들으신 분이 여기에 혹시 계신가요?
한 과목이라도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실습 과목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라서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금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 참석하셨는데 다음 학기에 평생교육 실습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시면, 예, 그러니까 실습을 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하실 때,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오리엔테이션부터 다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오늘 참석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학기에 실습을 하셔야지, 예, 뭐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죠. 아니면 실습 기간을 뭐 찾지를 못해서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오리엔테이션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학기에 평생교육 실습 선수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학기라고 하는 거는 1학기 때까지 이수하는 건 되는데 다음 학기라면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아무튼 해가 지금 그 선수 과목 4과목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필수 과목 4과목에 대한 거는 다 지금 학점을 받은 상태, 내지는 이번 학기에 지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그 과목 중에 F가 나오면 네, 다음 학기 실습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8월에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그 금년 이제 8월에 졸업 예정이라면 예. 그러면 예. 졸업 연기를 해야지 다음 학기에 실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졸업할 때 학점은 다 이제 취득을 했는데 실습 과목을 안 해서 예, 수강을 못 해서 이제 자격 취득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졸업을 연기해 놓고 하는 이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이제 그 실습 전에는 실습 기관 찾는 게 제일 이제 큰 이제 임무일 겁니다. 자, 기관 찾을 때는 일단 그 기관 탐색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는 거 첫 번째.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 그렇게 하시고 혹은 이제 뭐 여러분 뭐 동료라든지 뭐 선후배 통해서 또 이제 아는 곳을 또 뭐 물색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일단 전화로 먼저 문의해서 예, 실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가능한지 뭐 야간에 하실 거면 예, 야간에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면 이제 전화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방문을 해서 예, 실제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전산 입력도 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실습 기관이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기관이 이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전산 입력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그 직원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이제 그 8월 초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산 입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어느 기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다가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내서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어떤 학생이 실습을 할 거라서 이제 그 기관의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해요. 학교에서 이게 실습 기관으로서 적절한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이 전산 입력을 한 이후부터 실제적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산 입력을 하면 이제 학교는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이제 어떤 그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이제 정보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시설 신고증 사본, 뭐 실습 지도 계획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그 1차별로 어떤 교육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보내오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습 승인을 이제 확인을 해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습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 기관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못 하니까.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수강 신청을 이제 그 8월 중순부터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수강 신청하는 기관이 있죠. 그 기간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강 신청하고 등록금 납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일정에 따라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9월부터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실습 기간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실에 들어오면 3주차의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실습 그 다음 학기 내내 중에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거, 예, 그거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동에도 이제 그 과제가 아마 2개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실습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일정표 작성하는 거하고, 또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평생교육 여러분이 실습하는 기관의 이제 장단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기관에서 이제 평생교육 사업들을, 과정들을 운영을 할 때 기회 요인, 그러니까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촉진시켜주는 외부의 어떤 기회 요인, 뭐 이렇게 지원금이 많아졌다거나 지원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이제 그 기회 요인이 뭐가 있는지, 반대로 여러분이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이제 그 기관의 평생교육 그런 과정이나 사업들이 반대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외부적인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바로 옆에 다른 평생교육원이 생겼다거나, 이게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석을 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기관의 장단점과 기관의 이제 위험 요인과 그 기회 요인, 이렇게 4가지를 그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실습 일정과 스와트 분석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가 평생교육 그 평가회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도 할 텐데, 그 본인이 어느 평생교육 기관에서 주로 어떤 실습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혹은 여러분이 뭐 경험이 없거나 몰라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보면 이렇게 4가지 한 페이지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생교육 그 평가 그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평가의 양식을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2개 과제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습을 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실에다가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 따로, 예, 그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실습하는 일정 동안에 제가 한 번은 이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런 확인들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비는 그 평생교육 기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실습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이제 문의하시면 거기서 이제 뭐 얘기를 해줄 거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곳으로 이제 입금을 이제 하시면 되고, 학교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예, 실습 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 강의 3주차 수강하시고, 강의동 과제 크게 2가지 제출하시고, 뭐 공지사항은 이제 한 번씩 들어와서 혹시 뭔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뭐 다른 것들은 따로 더뭐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복장이나 언행이나 뭐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스스로 알아서 뭐 다 잘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속시 실습하는 중간에 이제 그 실습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접하게도 될 거고 알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뭐 외부에 발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습 기관에서는 이제 실습생들이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제 왔을 때 일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교육생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로 이제 누설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예 실습생을 이제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관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습 일지는 이제 매일 아마 쓸 텐데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 교사가 굉장히 바쁜 경우가 많아요. 예,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지 않아요. 예, 정말 그 본인의 일이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습 지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지를 쓰시면 거기에 이제 뭔가 코멘트를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매일 해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바빠서 일주일 내내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혹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이 문의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왜 코멘트 안 해주냐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도교사가 이제 적절히 알아서 이제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그 메일 안 해준다라고 또 컴플레인 하지는 마시고 예, 잘 좀 협의하셔서 예, 필요한 내용들을 지도를 좀 받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석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마 그 시간 적고 사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위에 보면 그 실습 지도자는 이제 한 번만 그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경우는 왜 본인은 매일 사인하는데 지도자는 옆에 사인 매일 안 하느냐라고 또 문의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양식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습 일지 작성하실 때 위에 보면 이제 매일 그 실습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 거기 쓰는 거하고 출근부에 쓰는 시간하고 그게 또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습한 날 이제 실습 일지 쓰다 보면 이제 실제 시간을 이제 쓰잖아요. 이제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걸 밀렸다가 쓰거나 나중에 쓰면 그게 좀 이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나 뭐 특별히 뭐 시간을 변경했는데 그런 걸 제대로 기입을 못 한다라면 나중에 그게 또 이제 출석부 시간과 실습 일지의 시간이 매칭이 안 됐을 때 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 그 실습 일지 보시면 위에 시간 쓰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난 쓰는 거하고 같이 매칭되게 쓰시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실습하시면서 뭐 필요한 경우 예컨대 아마 그 뭐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뭐 문서 관련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학교에 제출하는 이런 거 관련한 것들은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다가 그 문의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용 관련해서는 저한테 좀 문의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뭐 이메일이나 예, 전화나 그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어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연구실 번호라 혹시 연구실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 제가 아마 강의 계획서에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 기간 동안에 실습을 하고 나시면 예컨대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분석 뭐 이런 것 그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 10가지를 이제 그 실습하고 나서 그 작성된 것들을 제본해서 이제 그 제출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로 제출하시는데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 지금 그 오리엔테이션 책자 몇 페이지인가요? 39페이지요? 예, 거기 보시면 출근부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실습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순서대로 제본을 하셔서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로 한부 보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실습 기관에서도 또 한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보관하려면 이제 세부 제본하셔서 하나 여러분 보관하시고 하나는 기관에 제출하시고 하나는 학교로 반드시 보내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실습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이 끝나고 나면 실습 평가회가 본교에서 12월 보통 둘째 주 예, 그 평가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요 앞 시간에 평가회를 했는데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두 번째 과제로 제출하는 이제 그 실습 평가의 한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어떤 실습을 했는지 뭘 배웠는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습 평가회 때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감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과제 제출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출근부부터 기관 평가의 양식까지, 그리고 이 기관 평가의 양식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는 게 있고 또 제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실습하는 기관에서도 별도로 실습 평가회를 아마 실습 끝나는 날이나 그 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관에서 할 때는 또 기관에 뭐 양식이 따로 있으면 또 그걸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로 등기 우편으로 해서 반드시 발송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발송하실 때 그 기관에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여러분들의 실습 이제 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 점수를 그 100점 만점으로 해서 부여를 해서 이제 주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기관에서 학교를 별도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그 봉투에 그 넣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학교에 그 제출을 해달라고 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바로 이제 하는데,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제본에서 제출할 때 그 제본하고 별개로 해서 이제 같이 보내라고 뭐 이렇게 요청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뭐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감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감점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습 기관에서 점수를 받는 거가 100점 만점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그 감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가 이제 저희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평가에 뭐 10점 감점된다고 하고, 12월 14일 날 여기 학교에서 평가회 하니까 이때 참석하셔야 되고, 부산 캠퍼스는 아마 그러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거기서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원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지난주에 가봤더니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번 학기에 3명이 거기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하고는 관계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거 뭐 주체별 역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습 전에 여러분들이 실습 기관에 이제 실습 신청서 제출하고 뭐 기타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뭐를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출을 실습 기관에다 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습 기관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습 지도 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그 160시간, 그러니까 20일 단위로 아마 이제 돼 있을 테니까 이제 그 매일 이제 어떤 실습을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쭉 작성된 이제 그 계획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습 기간에 이제 뭐 공문 그다음에 뭐 이런 확인서 양식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이메일로 실습 기관에다가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산 입력을 한 이후가 될 거예요. 예. 실습 기관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실습 기관에서는 이제 학교에 요청한 내용에 대한 거를 좀 팩스나 이메일이나 뭔지 이런 그 등기 우편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현장 실습 평가서 확인서 이거는 이제 실습 기관에서 학교에 여러분들하고 무관하게 보내주는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 그 제본에서 제출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출을 해달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평가서의 점수가 몇 점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봉투에 넣어서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첫째가 이제 전산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습 기관 결정한 후에 기관에 가서 확인하고요. 전산 입력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관의 정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관에 방문해서 전산 입력 전에 이제 세부 뭐 내용들을 좀 확인을 이제 해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강 신청하고 등록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하고 실습하고 과제 제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3주차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수강하시면 이제 5점 획득하실 수 있고 참여도 한 학기에 3번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뭐 자유 게시판 5점이고 그다음에 강의동 과제가 이제 2개인데 실습 그 계획서 일정이에요. 이게 그다 일정과 스와트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나중에 여기 실습 평가의 양식 그 과제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그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습 일지는 이거는 제본화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면 그거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그때 중간고사 점수로 40점이 이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지 작성을 꼼꼼하게 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가해서 점수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또 30점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요 40점은 제가 여러분들의 실습 일지를 보고 이제 부여하는 점수고 여기 30점은 저하고는 무관하게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실습에 대한 과정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으면 이제 30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실습하시고 잘 마무리하시면 그 점수는 크게 아마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 기관에서 글쎄요 한 10점 정도 마이너스 된 경우가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다 95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받아오니까 여기에 이제 30% 반영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90점이면 이제 27점이 되는 거죠. 자, 일정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전산 입력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전산 입력하기 전에 이제 기관을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강 신청이 7일부터 13일인데 여기 전산 입력이 13일까지는 돼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8월 13일 날 전산 입력을 하신다라면 바로 그날까지 수강 신청을 또 그날 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산 입력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그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 만약에 8월 13일 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8월 23일부터 이제 등록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9월 개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일이 월요일이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11월 말일 29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과제 제출은 이제 12월 6일까지 이 과제 제출이 이제 11월 29일까지가 실습 기간이니까 그때 실습이 만약에 끝나는 학생은 이제 그 이후 12월 6일까지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은 만약에 9월 달에 실습이 종료되면 종료된 이후에 제본해서 바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 11월까지 남겨놨다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머리 복잡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실습 끝나면 바로 정리해서 제본해갖고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평가에는 12월 14일. 이거는 변경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시간 할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은 이제 30학점, 그러니까 10과목인 거죠. 필수 과목 실습까지 합쳐서 5개, 그다음 선택 5개 해서 취득하면 이제 30학점 그 여러분 이수하고 2급 자격증을 이제 신청을 하실 텐데 이거는 졸업한 이후에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이제 그 자격증을 신청을 하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서 뭔가 알려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무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은행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을 우리 학교에서 못하고 졸업을 그냥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수하고 자격증 신청을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실습 기관, 그러니까 실습을 한 뭐 학점 인정 기관이 되겠죠. 이제 그쪽을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 5과목에다가
예, 선택할 수 있는 5과목.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과목일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이상이 없겠죠. 예.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선택 과목들을 다 수강하지 못한 경우는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만 어쨌든 하시면 되니까. 예, 글로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아마 안내가 이루어질 거고요. 1월과 이제 6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다음 학기 실습을 하고 만약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12월에 이제 그 졸업이 근데 거의 2월이잖아요. 우리 실제 그 내년 같은 경우에 2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신청 시기가 졸업한 이후니까 6월 달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자격관리센터에다가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그 지금 여러분들 그 실습하실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시면 그 여러분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예, 이런 양식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근부 사인하시면 되고 지도자는 한 번만 여기 이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늘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실습 확인서, 공휴일 날 실습하는 경우에 제출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 실습 일지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식사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하고 아까 그 앞부분에서 예, 여기 기입하는 이제 그 시간, 예,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매칭이 되게끔 하시면 되고요. 예, 다른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그 주제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실습한 기관에서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확인 직인 찍어서 이제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혹시 또 여러분들 그 실습 일지 작성하실 때 어떤 학생들은 이제 또 어떤 대학에서는 매일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다 첨부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이건 좀 이렇게 첨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학생은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나서 그런 거지 모르지만 실습일지 작성해서 저한테 또 메일 보내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그 평생교육에서는 실습일지를 이 담당 교수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예. 그 지도교사한테 보내시든지 예. 그 내부에서 그 해결하시면 되고 저한테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예. 저도 처음엔 당황해서 이걸 왜 나한테 메일 보내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 실습이 그렇다면서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 말씀을 대부분 드렸고요. 이제 그 실습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실습 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그 실습 기간에 전 실습생들이 네. 예를 들어 6월에서 이제 10월까지 저희가 실습하는 그 기간에 네. 활동머리가 조금 겹치고 저희로 그런 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네네. 동일 기간이라고. 같은 네네. 기간만 네. 근데 그 교수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그래요? 저도 지금 사업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예. 기간 하루가 겹쳐도 안 된다? 네 기간을 딱 그건 아닐 건데요. 저는 글로벌 가정센터 쪽에다가 문의했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저는 예. 안 된다고 합니다. 동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만약에 예, 그런 학생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일단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동시에
그 동일 지도교사한테 실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많아야 서너 명 뭐 이렇게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는 좀 해주세요. 예. 예, 또. 네. 당연히 워드로 칠 겁니다. 예, 요즘 이렇게 손으로 쓰는 그런 기관들은 없으니까요. 아마 오히려 그 문서 작업은 여러분들 실습 나가시면 엄청 하실 거예요. 보통 보니까 이제 실습 기관에서 그 현업하는 것들을 그 실습생들에게 좀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 그 기관에 또 하는 일 중에 일부라서 그것도 이제 또 경험을 이제 하는 건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심하다 할 정도로 이제 그 교육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을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실습생들을 받는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많이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마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겁니다. 겹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네. 네. 제출해야 되고. 네. 이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20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뭐 야간에 하고 그러면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시간에 그 합을 좀 잘 체크를 하시되 기간 단위로 봤을 때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는 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 3개월 내내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짜투리 시간들 이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 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11월 29일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완료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쭉. 예. 근데 이제 하루에 하게 되면 뭐 2시간씩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3시간 이상씩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예, 네. 그건 나중에 이제 기관에서 발행을 할 거예요. 네. 네. 확인서를 미리 받아오는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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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회사예요? 네? 네. 네. 네, 네. 그 경우는 그 기관에서는 아마 실습을 하기가 그 기관이 예컨대 뭐 분점이 있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 가서 실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다른 사업장에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습 지도교사가 2급 자격증이 있는 지도교사가 누군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본 어디죠? 그본 사업장에만 있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실습하는 해야 된다는 얘기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교육팀이면.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명료해요. 네. 같은 예. 예. 그걸 그렇게 되면 기관이 다르다는 얘기가 돼서 실습 자체가 안 되죠. 예, 한 평생교육원에서 동일 평생교육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또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전산 입력하는 거 뭐 좀 설명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거 설명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 그 실습 기관을 예, 장소를 먼저 잘 찾으시고 예, 그 협의를 좀 하시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예. 아무튼 다음에 그러면 2학기 때 그 실습 기관에서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